2021년 3월 마지막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퀸즐랜드에서 코로나 지역 감염이 발생한 후 확산되는 상황 때문에 다시 락다운을 발표한 소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치 테스트 통과 소식, 호주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 스캔들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퀸즐랜드에서 금요일 새롭게 코로나 지역 감염자 1명이 발생하며 병원, 노인 요양시설, 교도소, 장애인시설 등이 폐쇄됐습니다. 브리즈번 스태포드 출신의 26세 남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해당 감염자는 2주 전 확진 판정을 받았던 브리즈번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병원 의사와의 관련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되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추적 작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전파 가능한 시기에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다닌 것으로 밝혀져 퀸즐랜드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의 친구인 브리스번 북부 스트라스핀에 거주하는 20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최초 확진자의 형제도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 3명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가 되며 지역 감염자 수가 7명으로 확대가 되어 도시 봉쇄 락다운을 시행한다고 주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3일간 브리스번, 로건, 모어튼베이, 입스위치, 레들랜드 지역이 락다운에 들어갑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감염 위험이 높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빅토리아주는 일요일 기준 30일 연속으로 코로나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좋아진 상황 덕분에 지난 금요일 6시부터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집에 최대 100명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야외에서는 최대 200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마켓을 포함한 소매 업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가 되지만 대중교통, 택시, 우버 이용 시와 노인 요양원,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또한 지난 2월 격리호텔 직원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격리호텔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중단됐었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재개가 되어 4월 8일부터 주당 800명의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을 다시 받을 예정인데요. 격리 시스템 재검토가 끝난 뒤에는 주당 1120명의 입국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호주 의약품 규제기관이 멜번 CSL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번째 83만 회분 배치 테스트를 완료하며 해당 생산량에 대한 품질 검증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호주는 매주 100만 회분의 백신을 자체 생산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약 4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은 가운데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취한 백신 수출 금지로 인해 호주로 백신을 들여오는 일이 어려워 예상보다 접종 속도가 더뎠었는데요. 때문에 4월까지 4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10월까지는 전 국민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계획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신 국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에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1만 6천 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는데 이는 원A 단계 목표인 주당 8만 회분의 접종을 초과한 분량입니다. 한편 예방접종 단체들은 독감 주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니 대기기간을 이용하여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호주 정치권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성 스캔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선임 보좌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히긴스 씨 사건과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의 과거 성폭행 의혹에 이어 한 남성 보좌관이 자신의 상사인 여성 연방의원 책상 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셀카로 찍어 동영상과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에서 다른 동료들과 공유한 사건이 채널 10 뉴스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억누르며 의회 직장 문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자회견장에서 감정적인 답변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스카이뉴스 기자가 질문한 연방 총리가 정부 강요 보좌진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 당신 회사의 여자 화장실 안에서 벌어진 성희롱 의혹 문제를 인사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너는 이를 알고 있느냐라고 격분한 듯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다수 여론들은 총리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공개에 사과했습니다. 계속되는 성 스캔들 때문에 모리슨 연방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방의회 성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과 린다 레놀즈 국방부 장관이 개각을 통해 장관직을 잃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계속해서 이들이 내각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것이며 내각에 머물 것이라는 의중을 비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각 재회설을 부인했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장관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타스마니아주의 에릭 아베츠 연방 상원 의원이 브리트니 히긴스 씨에 대해 역겨울 정도로 취한, 암호하거나 자는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주의회 분위기는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당 트레이시 도일 의원이 의원 면책 특권 발언을 통해 주의원 한 명이 매춘 여성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 국민당 마이클 존슨 의원이 자신이 경찰 수사 대상자임을 스스로 밝히며 주의회 정무차관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유당 앤드류 레밍 하원 의원은 몇 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상습적인 악플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두 여성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루소 씨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레밍 의원이 자신을 언급하며 퀸즐랜드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단체에서 공금을 횡령했는지 의문을 제기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든 제목 기록은 감독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공유받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인 쉬나 휘레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레밍 의원이 괴롭혔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습적 악플 행위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레밍 의원을 사무실로 불러 행동을 지적하며 여성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레밍 의원은 지난 목요일 의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브리스번 여성이 나서서 2019년 레밍 의원이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찍었다고 폭로하며 레밍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레밍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야당은 레밍 의원이 당장 의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모리슨 총리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퀸즐랜드에서 코로나 지역 감염이 발생한 후 확산되는 상황 때문에 다시 락다운을 발표한 소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치 테스트 통과 소식, 호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 스캔들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